자, 우선 그 국내 뉴스 몇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정의당이 드디어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습니다. 특검 처리와 관련해서 뭐 약간 예상됐던 면도 있죠. 50억 그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김건희 특검 역시도 사실상 민주당과는 손절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같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길은 지금 막힌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특검 처리를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50억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쎄 그 국민의힘이 그 진상을 밝히는데 그 협력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정의당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는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은 특검 카드를 활용을 해서 그 선거법 개정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결국 국민의힘 쪽에 특검을 양보하는 대가로 더 많은 의석수를 받기 위한 뭐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이제 그러한 당리당략에 이제 집착하는 정의당의 모습인데 결국 이렇게 소리를 탐하기 위해서 대의를 저버린 이 정의당은 제가 볼겐 비례대표가 100석으로 200석으로 늘어나도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정의당이 없는 정의당은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은 정의가 없는 정의당. 네, 정의가 없는 정의당. 네. 소멸의 길이죠. 네. 네. 사실 그 대놓고 이 비례대표 속수를 아예 얘기를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중재를 한다고 표현을 하면서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자기가 돕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50억 클럽은 특검이 그래도 진행되게 되지 않았냐, 법사위에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엄중하게 좀 진짜 그야말로 맹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하고 같이 가서는 정의당의 존재감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또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유, 그렇지 않죠. 사실은 정의당이 민주당과 어깨 걸고 그 쌍특검을 획득시키면서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정의당을 추켜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존재감이 더 빛날 수도 있죠. 그걸 선택 안 한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 언론들이 연이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후속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일본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 대사를 초치했는데 대사가 아니고 공사가 왔다 그래요. 네. 네. 지금 현재 대사가 공석입니다. 네. 공석이다 보니까 공사가 이제 대사 대리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공사급에게 할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차관을 보내가지고 그 초치하고 전달을 했던 모양인데, 네. 근데 가관인 것은 공사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요 대사도 대개는 알겠습니다,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러고 가거든요. 보통 그렇죠. 듣고만 가죠. 그런데 그게 안 왜 받아요. 잘못이에요? 한국이 잘못됐습니다. 독도는 원래 일본 영토예요. 이따위 망언을 갖다 했다고 해요. 네. 공사 따위가. 그 공사 따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차관 따위가 대통령이 그 일본에 건너가서 다 머리 조아리고 모든 걸 다 강제징용은 없고 네. 그러니까요. 그 식민지 그 뭐 지배는 다 합법이다라고 다 인정을 했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나가자고 했는데 차관 따위가 그렇죠. 대일본 제국의 그 공사 대리 그러니까요. 공사 대리를 초치해가지고 네. 어디다 대고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제시대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누구의 일제시대 버르장머리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일제시대 때 이제 공사가 이제 조선 총독하고 맞먹잖아요. 네. 일본 공사가 그러니까 대사 정도라면 총독보다 높아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공사급으로 보고 있는데 차관이 그 눈에 들어오겠어요? 네. 윤공사로. 네, 아무튼 상당히 오늘도 매일매일 국민들이 분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뭐 이제 김성한 이제 외교안보실장이 이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일단 사의를 표시한 모양이에요. 네. 예. 한미일 그 협력 강화를 위한 이제 그 본인의 소신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제 그 후학들 양성을 위해서 자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이유가일까요? 정말 뭐 그런 이유인가요? 다른 이유가 좀 더 있죠. 예. 네. 네, 뭐 다른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사퇴의 변도 사실은 이건 국민들의 또 염장을 또 한번 지르는 거죠. 맞아요. 네. 예? 이렇게 그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이 구력 외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미래를 위한 결단을 대통령과 함께 그 이끌어냄으로써 본인의 그 평생의 꿈인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 강화를 이제 이뤄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본인의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뭐 이건 또 다른 망언이에요. 그렇죠. 진짜 망언 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여러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 안에 아사리판들을 그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라인과 네. 그다음에 정통적인 외교부 인사들 그나마 그래도 외교와 관련돼 있는 경험과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예요? 그 질 바이든 여사가 교육자 출신이고 그리고 이분이 미국의 관습에 의하면은 어디서 막 이렇게 권력 있다 그래서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만찬이 있는데 와서 공연 좀 해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공이 함께 참여할 만한 명분이 있는 그런 행사가 있다면 네. 정식으로 어떤 제안서를 보내고 그 제안서를 자신들이 검토해봐서 만약에 레이디 가가가 블랙핑크랑 같이 공연을 하겠다라고 하면 레이디 가가 회사에서 블랙핑크 회사로 연락을 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쏟아져 나오는 보도들 보면은 YG가 이 국빈 만찬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국빈 만찬 참여 제안을 이 아니라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다면 백악관 초청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질 바이든이 얘기를 했다면 백악관 초청을 받아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보도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라인의 외교 라인 그 이쪽에서 만든 깜짝 쇼가 아니냐.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있으면 그냥 글로벌 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림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과한 욕심이 빚은 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까도 이제 방송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요. 뭐 사실 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예. 오늘 또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짧게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우리를 또 이렇게 반도체 보조금을 줄 테니까 영업 기밀을 내놔라 이런 아주 대놓고 네. 예, 일본이 이제 한번 베껴 먹으니까 이제 네.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4월달에 조공 외교를 오는 이제 윤석열에게 이제 벌써 이제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그렇죠. 예. 중국도 사실 지금 뭐 네. 또 한미일 공조가 있는 사이에 중국 상대 무역이 최대 흑자국이었어요. 중국이 오히려는. 그런데 지금은 최대 적자국으로 오히려 반전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이 이제 글로벌 호구가 호구죠, 돼 있는 호구. 거예요 지금. 지금 네. 그렇게 되고 있네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회장은 저희 끌려가가지고 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중국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왜 이래야 되는지 진짜. 요즘 참성의 그 이제 윤 정권에서의 거리두기 행보를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YTN 그 인수 매각의 주관사로 선정됐다가 이제 본인이 슬그머니 그걸 또 내려놨죠. 포기를 했었고, 예, 그 어쨌든 삼성은 이미 이제 그 윤석열 정권 이제 그 보폭을 같이 하다가는 예, 이제 글로벌 삼성의 장기적인 미래가 어둡다라고 판단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대법원장 임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나 봐요. 그래서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따르면은 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좀 추천을 하자 이렇게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저 판사 출신 의원이죠. 예, 저는 발의를 그냥 그 상징적인 차원에서 발의를 끝내지 말고, 예, 저건 그냥
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좀 관철을 시켰으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지금 뭐 사법부도 이제 장악을 하려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기류를 눈치를 채고 국회에서도 삼권 분립에 네. 정신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런 일은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이미 사법부 내에 보면은 이제 주요 뭐 서울중앙지법원을 비롯해서 주요 법원장들을 내부 지금 이제 판사들의 추천을 거쳐서 민주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부의 전반적인 그 지배구조의 민주성들을 반영을 해서 하려면 대법원장도 이렇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고 뭔가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갖추는 건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현천이라는 이름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네. 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다고 봐야죠. 본인이 이제 귀국을 하더라도 네. 안전할 것이다. 이런 담보가 있었겠죠. 그래서 심지어 저 전우원 씨는 수갑을 차고 들어왔어요. 네. 꽁꽁 묶인 전두환 손자 이런 제목으로 중앙일보가 뺐죠. 조현천은 자유롭게 들어왔어요. 수갑도 안 채워요. 네. 연말에 이제 뭐 벌써 최순실 그 사면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박근혜 정권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하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급속도로 지금 헤비 무드로 가죠. 그렇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보수 대결집 이런 차원에서 조현천이 지금이 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죄질은 어마무시합니다. 실제로 뭐 다시 한번 그 관련 기사들을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친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렇죠. 친일 쿠데타를 그냥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태극기 부대를 사주해서 실제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빌미로 친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내란 범죄자입니다. 내란에 가깝죠. 예. 이런 자를 저렇게 웃으면서 들어와서 왜 도주했었냐 그러니까요.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도주가 아니죠. 귀국 연기입니다. 지금 뭐 연기가 이제 미루다는 뜻으로도 쓰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연극, 연극으로도 좀 들립니다. 귀국 연극. 예. 한동훈식 어깃장 답변이 이제 점점 더 그 대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사이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정강훈이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라는 아부성 발언을 또 해가지고 현재 반성 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좀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질관 뭐 밀고 가시든지. 그러게요. 근데 지금 뭐 저는 저 마음을 좀 이해하겠는데요. 김재원 씨가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조직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팬 관리를 위한 어그로를 좀 끌은 걸로. 지금 사실은 그 국민의힘은요 완전히 종교 집단끼리 나눠먹기 하고 있는 그런 집단 같아요. 그래서 구리로 가면 통일교가 인준을 해줘야 되고 가평으로 가면 신천지가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서는 정강훈이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 봅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강훈의 낙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애잔한 모습을 최고위원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구리시장이 사실 이제 한 도시이긴 하지만은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 사실 또 다른 구리시장들이 굉장히 백경현 시장 같은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주거침입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사건인데 TV조선이 결국 무죄를 받았네요. 좀 충격적이네요. 네, 무죄를 받았습니다. 조국 딸인 그 조민 씨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 공직자도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고 초인종도 한 번도 아니죠. 손잡이도 막 잡아 돌리고 거기서 뭐 배터리 충전도 하고 문도 두드리고 또 조민 씨를 또 다치게도 했는데 재판부는 조민 씨의 주장이 좀 일관되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또 탄핵을 시켜버리고 오히려 뭐 언론 종사자로서 취재 활동을 위한 이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봤다. 이런 아주 관대한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더 탐사의 취재 행위들은 존중받아야 될 아주 정상적인 취재 행위가 되겠네요.
뭐 네, 저런 아름다운 표현이 왜 언론 자유를 위한 굉장히 그 숭고한 표현이 왜 우리의 그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영장에는 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이 그 주거 침입과 관련된 이 죄목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걸 지금 조민 주거 침입에 대한 무죄를 저희들이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상 이 네. 정권이 조선일보와 공동 정권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아마도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무죄라기보다도 조선일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많은 보이죠. 국민들은 받아들일 것 같고요. 과연 이것이 조선일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고 이 사법부의 결정이 언론 자유를 위한 용인되는 행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이 동일한 정신과 잣대가 저희 더 탐사에도 취재진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빨간색 표시한 부분이 좀 주목은 되는데요. 네. 공동 형권을 들어선 순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공용 부부인 복도까지 들어갔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뭐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한동훈 장관의 그 자택을 방문 취재한 거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공동 현관을 들어서서 우리도 공용 부분인 복도까지만 들어갔고 개인의 조민 씨 집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거를 이제 유리한 상황으로 그건 당연한 거 그건 너무 아닙니까? 당연해서 이거 네. 참 조민 씨 집안에 들어가려면은 저 도둑이잖아요.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뭐 예, 그런데 약간 이제 저희 더 탐사 취재진하고 이 사례를 좀 분리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요? 예,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촬영하거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요건과 다른 게 우리가 생방송 중계를 하면서 들어갔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호실 내부를 촬영하거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취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 조선일보하고는 달라. 유죄. 너희는. 이런 암수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깊은 뜻이. 아무튼 이 사건 사실 이제 검찰이 정식 재판에서도 200만 원 구형을 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200만 법원은 무죄로 그러나 더 탐사는 2번이나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청구했던 구속의 사건입니다. 유죄까지 몰려야 되는. 이거 사안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야간이고 우리는 주거고요. 여기는 조민 씨가 물리적인 폭행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복도 앞에서 그 우리는 뭐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대기인데 여기는 그 앞에서 그 카메라 그 저 배터리를 충전시키면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거기는 아예 관리실에서 퇴거를 명령했는데도 거기에 부름을 하고 그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분명히 관리실에서 퇴거 명령을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그 따르지 않는 것도 사실상 네. 굉장히 강력한 침입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고의성 있죠.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뭐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관리실에서 퇴거 명령한 적도 없었고 조선일보처럼 뭐 비밀번호 단축키를 누르는 현관도 아니고 개방 현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점에 있어서는 다 TV조선에 비해서 저희 더 탐사는 이 훨씬 더 취재 활동으로서 용인되는 행동으로 판정이 나야 되는데 딱 하나 저희들은 생중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네. 너희들은 TV조선과 같은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 네. 이렇게 미리 판결을 하지 마시고요. 나온다면 우리 촛불 시민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에게 알려오셨는데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재미동포들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집중 집회를 하신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소개드린 이유는 미국에 있는 언론, 우리 한인 언론들이 이 내용을 홍보해주지 않으려 했대요. 예. 그래서 더 탐사를 통해서 미국 교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고.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네, 4월 9일 일요일. 날짜 잘 기억해 주시죠. 저희 더 탐사에 우리 저 해외 교포들 많이 보고 계시죠. 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교포들 가운데서 특히 필라델피아 중심의 뭐 필라델피아, 뭐 뉴욕, 뭐 뉴저지, 뭐 이런 쪽까지 저쪽 동부 쪽에 계신 동포분들은 전부 다 모여서 촛불 걸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